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 그리고 저희 디펜스 브리핑만의 단독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2 흑표전차 초대박 수출 나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집트에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집트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련한 소식 제가 발빠르게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터키 항공모함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가 썼던 슈퍼코브라를 항공모함에 얹겠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국산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주력 함재기로 투입해 세계 최초의 무인기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겠다던 터키가 아무래도 이 무인기가 못 믿어온 모양입니다. 터키 국방부가 육군의 AH-1W 헬기를 해군 항공대로 이관해 아나돌로함의 주력 함재기로 사용한다는 소식입니다. 터키는 육군이 보유 중인 10대의 AH-1W 슈퍼코브라 기체를 내년 초까지 해군 항공사령부로 이관해 TCG 아나돌로함의 함재기로 사용할 것이라고 터키 현지 언론들이 1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터키 국방부 관계자들은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육군에는 이미 T-129 공격 헬기가 55대 전력화된 상태로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AH-1W를 해군으로 이관할 수 있게 됐다라며 해당 기체들은 과거 미 해병대가 사용하던 중고 기체를 도입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미 해병대가 운용하던 13대의 AH-1W를 염가에 구입해서 전자장비와 무장 시스템 일부를 개조한 뒤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로 사용해 왔는데요. 자국산 T-129 공격 헬기 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AH-1W는 서서히 2성급 장비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해군은 이 헬기가 터키제 움타스 대전차 미사일과 70mm 유도 로켓을 운용할 수 있어서 아나돌로함의 공중 강습 작전 시에 공중 화력 지원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체 수명 연장 조치 이후 해군의 정식 전투 장비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터키는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를 개조해 함재형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작전 반경이 150km에 불과한 저속 무인기보다는 완전 무장하고 22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갖는 슈퍼코브라 헬기가 어쩌면 현명한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현명한 선택. 슈퍼코브라. 미 해병대가 이걸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에 얹어서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했죠. 그러다가 이 슈퍼코브라를 대체해서 바이퍼, AH-1Z 바이퍼 버전으로 이제 다 교체를 했는데 그 바이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슈퍼코브라 일부를 바이퍼 버전으로 개조하고 그리고 일부는 바이퍼 신규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를 동맹국들에게 팔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도 이거 사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 많았고 저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싸게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13대를 터키가 샀었고 터키는 그동안에 리비아나 이런 여러 곳에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가혹하게 좀 돌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13대 중에서 3대는 추락해서 사라졌고 10대가 현재 있는데 그걸 지금 터키는 T-129 어택 공격 헬기를 지금 55대 생산해 놨으니까 대체를 했다. 그래서 이걸 아나돌로에 얹자. 왜? 어차피 바다에서 쓰던 거니까 방염 처리가 딱히 추가로 필요하지 않죠. 기존의 육상용 헬기 같은 경우에 바다에서 사용하려면은 기체나 부품 이런 모든 곳에다가 방염 처리라는 또 이 개조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원래 이 AH-1W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터키가 터키 도색을 해서 육상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태생이 바다에서 썼으니까 방염 처리 전혀 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이제 물에 빠졌을 때 튜브라든지 부력 튜브 이런 거 다 장비가 되어 있었을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된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TB2 무인기 이거 200만 달러짜리인데 이걸 얹어서 당분간 사용하고 이거의 훨씬 더 확대 개량형인 TB3 이걸 이제 주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TB3는 이제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TB2를 갖다가 지금 쓰려고 하니까 뭐 달랑 움타스 같은 거 2발 이거 장착하고 화력 지원하기도 애매하고 또 150km밖에 못 날아가죠. 또 무인기의 특성상 적의 제밍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는 제밍에도 작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장을 이거하고는 비교 안 되게, 이건 뭐 움타스 대전차 미사일 2발이지만 슈퍼코브라는 대전차 미사일 8발, 그리고도 또 로켓탄 70mm 로켓 포드 2통 이렇게 달고 올라가서도 220km의 작전 반경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그걸 해군으로 이관해서 쓰자라는 궁여지책을 끝에 나름 그래도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슈퍼코브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같은 아랍에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여기는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를 바탕으로 항공모함을 만들었죠. 27,000톤짜리. 그렇게 해서 슈퍼코브라를 얹었고, 이집트는 프랑스의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을 바탕으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러시아제 카모프 52를 얹었다가 성능 빠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아파치를 얹어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슈퍼코브라보다 아파치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동에서 이 항공모함 제대로 가진 멋진 나라 한번 돼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집트보다 못한 상황이 되니까 조금 체면 빠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이집트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대박을 알려주네요. 제가 지난 11월 하순에 가장 먼저 전해드렸던 이집트의 K9 자주포 도입 소식에 희소식 하나가 더 전해져 왔습니다. 이집트가 기술 도입 생산 형식으로 K2 흑표 전차를 대량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협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집트가 자국 기갑전력 현대화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K2 전차의 기술 도입 생산을 원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수준과 생산 라인 이전 등의 세부 협의를 위해 한국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아랍 디펜스가 현지 시각 11월 30일 이집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랍 디펜스는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중 하나이자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라며 이집트 정부는 한국 측의 K2 흑표 전차의 이집트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과 생산 라인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과 기술 이전 수준, 물량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45만 명 규모로 아랍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운영 중인 이집트는 M1A1 에이브람스 1360대를 주력으로 M60A3 1700여 대, T62 500여 대, T55E 마크2 800여 대 등을 보유 중이고 노후 T55 전차를 우선 대체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러시아 우랄 바곤 자보드와 T90MS 500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해당 계약은 지난해 파기된 것으로 전해져 이번 K2 전차 도입은 해당 물량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업체 러서번 엑스퍼트는 이번 이집트 카이로 방산 전시회에 T90MS를 출품하고 시연회를 통해 이집트 측에 T90MS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계없이 이집트는 한국방위사업청, 현대로템 등과 함께 K2 전차 기술 도입 면허 생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 K2 전차는 기존 신형 전차 도입 물량 500대와 T62, M60A3 대책 물량까지 1000대 이상의 수출이 예상되는데요. 어쩌면 이집트가 세계 최대의 K2 전차 운용국으로 등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K2 전차 사막색 잘 어울리죠? 이 사막색의 K2 전차가 그냥 중동을 확 휩쓸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난주 좀 한 발 빠르게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집트에서 방산 엑스포가 어제부터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K9 자주포 도입 계약 체결 소식이 이제 일반 언론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K9 자주포 도입 계약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K2 흑표 전차도 도입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K2 흑표 전차와 함께 한국에서 만들어주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또 조선소, 삼성중공업하고 조선소 뭐 이런 것들 해서 패키지로 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 K2 전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로템 그리고 방사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 면허 생산이죠. K9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은 뭐 보시다시피 사막이고 평원이기 때문에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차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이집트는 이스라엘하고 몇 차례의 중동전 끝에 정말 뭐 비참하게 깨졌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아주 사이가 좋은 축에 속하지만 언제 또 변할지 모르죠.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 돼 있지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와 싸울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M1, A1, 에이브람스 전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이런 거는 44 구경장에 미국하고 달리 열화 우라늄 탄이 아니고 열화 우라늄 장갑이 아니죠. 그래서 메르카바 전차의 주포도 44 구경장인데 그 주포를 막아낼 수 있느냐? 주포야 뭐 한두 방을 막아낼 수 있겠죠. 다만 뚫을 수는 없다. 44 구경장 가지고. 그런데 그 메르카바 전차하고 그래도 한번 비벼보려고 하면은 이 K2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55 구경장. 그리고 미국은 120mm 열화 우라늄 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텅스텐 탄의 연구 개발은 우리보다 처지죠. 우리는 오직 텅스텐 탄이니까 그 텅스텐 탄자를 가지고 만든 전차포탄 중에서 한국제가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점 그리고 뭐 세계 최신의 3.5세대 전차라는 강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 아랍 디펜스가 저도 참 손이 오글거리기는 하는데 좀 여기서 조금 뻥은 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중 하나이자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 가장 강력한 전차 중 하나인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가장 비싼 전차 중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네들의 예산 확 지출하는 거 좀 홍보 좀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집트에서 방산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디펜스 엑스포 해서 이집트 대통령 그리고 이집트 고위 관계자 그리고 한화 디펜스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K9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펜스 엑스포를 하면서 첫 번째 외부 접견 협상 대상자가 이 대통령으로서 바로 한화 디펜스다. 이제 K9은 거의 확정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이제 K2 전차인데 K2 전차 부디 대량 수출되어서 한국에서 못다한 꿈을 중동에서 그리고 중동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 K2 흑표전차 휘날리는 모습 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리비아 정세가 안정되면 이집트는 또 리비아하고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는 전통적으로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못 믿어와서 우리 K2 흑표 전차를 한다. 정말 우리 한국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T90MS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거 지금 계약 파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90MS 500대 하려고 하던 걸 그대로 이거로 K2로 대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M60 그건 또 뭐 1000대 이상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대체하려는 거 아니냐. 정말 현대로템이 돈벼락 한번 맞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뭐 현대로템에 주식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